다시 돌아온 베트남. 베트남 호찌민 1군 데이 투어. 베트남 호찌민 여행 3일차. 9월의 호찌민 하늘은 청명하고 하얀 뭉게구름이 유유히 흘러가는 좋은 아침입니다. 정말 마음까지 상쾌해지는 날씨. 오늘은 새로운 숙소로 이사하는 날. 지난밤 벌레와의 전쟁 때문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이른 새벽에 일어나 이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군에 있는 작은 아파트 숙소를 예약한 뒤 그랩을 타고 이동합니다. 그랩콜. 푸누엉군 숙소에서 홈어웨이 키콘 호텔까지 63,440동. 호찌민에서 얼마나 더 머물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기에 숙소 상태를 확인해보고자 우선 1박만 예약했습니다. 아구다 홈어웨이 키콘 호텔 1박 55만 5천동. 그랩을 타고 숙소 앞에 도착했지만 정작 숙소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잠시 멍하고 있으니 그랩 기사가 저기로 가라는 듯 손으로 골목길을 가리켰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밝은 대낮임에도 건물 안 골목길은 조금 어두웠고 그 사이로 현지인들의 생활 공간이 보였습니다. 그 길을 따라 들어가자 마침내 숙소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숙소 주변을 살펴보니 작은 마을의 정취가 풍겨왔고 자연스레 현지인들의 일상 속에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끔 비가 내려 건물의 벽과 바닥은 축축하고 눅눅했으며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사방을 막아 답답한 느낌을 주었고 공기순환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은 골목길의 화초들은 더욱 생기를 띠며 초록의 싱그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숙소 건물은 작고 아담한 분위기를 풍겼고 자정이 되면 셔터가 내려지기에 이를 여는 방법까지 안내받았습니다. 체크인 시간 전에 캐리어를 맡기고 아침 겸 점심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 발견한 컴가땀키 135라는 깔끔한 식당에 들어가 치킨 라이스 2접시를 주문했는데 가격은 90,000동이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던 사이 정성스럽게 준비되는 치킨 도시락이 눈에 띄어 촬영 허락을 구한 뒤 잠시 영상을 찍으며 스몰 토크를 나누었습니다. 시원한 물과 3가지 소스가 세팅되고 치킨 라이스가 나온 후 치킨을 찍어 먹는 소스를 사장님이 직접 만들어주고 설명을 해주시네요. 와, 치킨이 정말 부드럽고 쫄깃하며 맛이 훌륭했고 곁들인 소스는 감칠맛이 뛰어나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빨간 고추와 소스를 밥에 섞어 비벼 먹으니 매콤하면서도 깊은 풍미가 어우러져 맛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즐길 수 있었던 가성비 뛰어난 맛집이었습니다. 식사 후 길을 건너려고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는데 사장님이 직접 나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호찌민을 떠나기 전 다시 들러보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한 채 떠나야 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호찌민을 방문하게 된다면 반드시 다시 찾아가고 싶은 소중한 맛집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베트남의 거리마다 크고 작은 카페들이 즐비해 있어 어디를 가든 향긋한 커피 향을 만날 수 있는데요.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나니 시원한 아라 한 잔이 생각났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차를 마실까 고민하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카페 아마존을 발견했고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카페 아마존을 가다니 그저 웃음이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원한 공기와 쾌적한 분위기가 온몸을 감싸며 기분이 한결 상쾌해졌습니다. 아이스 라테와 히비스커스 망고를 11만 8천 동에 주문한 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식사보다 커피 한 잔이 더 비싼 묘한 현실에 웃음이 나옵니다. 시원한 차 한 잔 마시며 오늘은 어디를 가볼지 짝꿍과 담소를 나누며 티타임을 즐기고 숙소 체크인 시간이 지나 카페를 나서봅니다. 이미 한 번 지나온 길이라 그런지 발걸음마다 친근하고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숙소로 이어지는 골목길은 좁고 어두워 발걸음이 다소 불편했지만 현지인들의 생활 공간이 자리한 곳이라 더욱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고 객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넓은 창문 덕분에 햇살이 가득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오전에도 오후에도 어쩐지 그늘에 머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2개의 테이블과 2개의 의자, 넉넉한 수납 공간, 에어컨,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조리도구가 있었습니다. 샤워실 배수구에서 불쾌한 냄새와 소변 냄새가 올라와 은근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숙소 건물 내부 어딘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지 작업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엘리베이터를 오가는 모습이 보였고 호텔 전체가 그다지 쾌적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1박만 예약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남의 집 풍경 속 위태로워 보이는 난간 위에서 양대리들은 느긋하게 쉬고 낮잠을 자며 장난을 치는 모습이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고 있으니 빨래를 거들어 나온 이웃집 어르신들이 보였고 인사를 건네자 환한 미소로 반갑게 화답해 주셨습니다. 단 하루 머물다 떠날 숙소라 짐을 정리할 일도 없기에 잠시 자리에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여유로운 휴식을 즐겼습니다. 난간 위에서 느긋하게 쉬던 양대리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난 뒤 이내 빗방울이 추적추적 내리고 하늘의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양대리들은 곧 비가 쏟아질 것을 예감한 듯합니다. 1시간가량 비가 내린 뒤 빗줄기가 잦아들고 우리는 다시 외출을 준비합니다. 어둑한 골목길을 빠져나와 아직 해가 남아있는 시간에 이른 저녁을 즐기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네 느낌이 오래전 을지로 공구상가와 비슷한 것 같아요. 맛있는 쌀국수가 먹고 싶어 검색하다가 발견한 곳 바로 포프부엉. 동네 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니 어느새 포프부엉 쌀국수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인들과 현지인들이 호로록 소리를 내며 쌀국수를 맛있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식당 공간은 오픈된 공간과 에어컨이 나오는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탁 트인 공간에는 현지인들이 모여 있었고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공간에는 한국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에어컨에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공간으로 들어가 쌀국수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소고기 쌀국수들 14만 동. 맑고 담백한 육수에 부드러운 소고기와 쫄깃한 쌀국수가 어우러진 맛의 좋아요. 시원한 실내에서 뜨끈한 쌀국수를 맛보고 나니 온몸의 에너지가
가득 채워진 듯 했습니다. 식사도 마쳤으니 다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벤탄시장, 사이공스퀘어, 사이공센터, 베트남 통일궁, 시청사, 응우엔후의 거리 등이 도보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고 우리는 사이공센터를 향해 걸음을 내디디며 1군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길거리 식당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미 영업을 시작한 식당 주변에는 휴지와 쓰레기가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식당 바닥에 휴지가 널려 있으면 손님이 많다는 증거, 곧 맛집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쉽게 적응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적 현상이 궁금해서 코파일럿에 물어보았습니다. 알려줘 코파일럿. 베트남 식당 바닥이나 거리에 쓰레기나 휴지가 많은 이유는 문화적 습관과 환경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식사 중 바닥에 버리는 습관. 베트남에서는 음식 찌꺼기, 과일 껍질, 뼈 등을 식탁 위에 두지 않고 바닥에 버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잎 같은 포장재를 많이 쓰는데 먹고 난 뒤 껍질을 그대로 바닥에 버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쓰레기통 부족. 사이공 중심과 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식당이나 거리에서 쓰레기통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닥에 버리는 습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동물에 의한 자연 청소. 많은 식당에서 고양이나 개를 길러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 찌꺼기를 먹게 합니다. 손님이 먹고 남긴 뼈나 음식 조각을 동물이 치우는 방식이 일종의 청소 역할을 합니다. 쓰레기 처리 시스템 미비. 베트남은 일부 지역에서 쓰레기 수거 체계가 완벽하지 않아 사람들이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거나 모아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편리성과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도 연결됩니다. 거리를 따라 걷다 보니 시야를 가득 채우는 함흥이 넓은 교차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버스와 자동차가 빠르게 오가는 넓은 교차로 중앙차로까지 자리한 이곳에 보행자 신호가 없는 게 정말 아찔했습니다. 버스가 한 번씩 쌩하고 지나갈 때면 등골이 서늘해지곤 했습니다. 차량 신호를 몇 차례 확인한 후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겨 길을 건넜습니다. 그나마 베트남도 우리나라처럼 우측 통행을 하기에 차량 통행 방향에 혼란이 없는 점은 참 다행스럽게 느껴집니다. 사이공 스퀘어로 향하는 길에는 노점들이 점점 늘어나고 쌀국수를 한 그릇 먹고 고개를 돌리면 바로 옆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또 다른 노점이 이어집니다. 오토바이가 가득 주차된 풍경을 보니 쇼핑몰 앞에 거의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사이공 스퀘어가 보였고 그 맞은편에는 사이공 센터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사이공 스퀘어는 다낭의 한 시장이나 야장의 담시장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의류와 잡화는 물론 골프웨어와 골프용품, 모자와 신발, 가방, 물놀이 용품, 휴대폰,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사이공 스퀘어 안에 들어서자 인파로 붐비고 좁은 통로에 뜨거운 공기가 가득 차 있어 천천히 걸으며 둘러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1층을) 빠르게 한 바퀴 돌아본 뒤 곧장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이공 센터에 가보기로 하고 길을 건너니
타카시마야 백화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이공 센터는 호찌민 일군 중심에 자리한 대형 복합 쇼핑몰 겸 오피스 건물이며 타카시마야 백화점은 일본계 백화점으로 사이공 센터의 주요 테넌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사이공 센터와 타카시마야 백화점은 별개의 브랜드이지만 같은 건물 안에 나란히 들어서 있어 하나의 쇼핑 공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쇼핑몰을 한 층씩 빠르게 둘러본 후 풍롱 카페에 들러 잠시 티타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커피 한 잔과 롱간 음료 한 잔을 주문했는데 가격은 95,000동이었습니다. 베트남 커피는 무난하고 담백했지만 특별한 인상은 남지 않았습니다. 롱간 음료는 은은하게 달콤하고 깔끔해 더운 날씨에 상쾌함을 주었습니다. 시원한 음료 한 잔을 마시며 앞으로의 일정을 이야기했고 호찌민에서의 첫 방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한 뒤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페로 사람들이 계속 밀려들어 좁은 공간이 가득 차자 조금은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매장 밖으로 나와 외부 테이블에서 잠시 쉬었다가 지하마트를 한 바퀴 돌아본 뒤 쇼핑몰을 벗어나 호찌민의 밤거리를 걸어봅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호찌민 거리 곳곳에서는 현지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었고 그 모습 속에서 활기찬 도시의 일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숙소 가까운 편의점에서 생수와 간단한 간식을 구입한 뒤 돌아왔습니다. 낮에는 좁고 어두웠던 숙소 입구가 밤이 되자 환한 전등 빛으로 채워졌고 현지인들의 소소한 일상이 있는 이 공간은 조금은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밤은 편안한 휴식과 꿀잠을 기대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꿀잠은 실패했고 가위도 눌려서 불 켜고 잤어요. 며칠간 잠을 못 잤더니 체력이 많이 떨어졌나 봅니다. 다시 돌아온 베트남 여행 에피소드 5편은 영원한 봄의 도시 달랏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영상 보시면서 힐링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반달곰 지구여행과 함께 여행해주셔서 고맙습니다.